빠방하이. 날개 달린 건 비행기 빼고 다 먹고 다리 달린 건 책상 빼고 다 먹는다는 중국. 겨울 음식은 어떨까요? 대륙을 제패한 근본 허거부터 사람 머리통만한 귤까지 오늘 탈탈 털어볼게요. 놀라운 중국 겨울 음식 문화 탑5 시작하겠습니다. 겨울철 중국인 최애 외식 메뉴가 있습니다. 중국식 샤브샤브인 허거. 겨울만 되면 호텔 레스토랑이나 뷔페에서도 스페셜 허거 메뉴들을 선보이곤 하는데요. 허거는 중국의 오래된 전통 음식으로 옛날 뱃사공들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 항아리에 뜨거운 물을 붓고 각종 식재료들을 익혀 먹었던 데에서 유래된 음식입니다. 뜨거운 육수에 재료를 살짝만 익혀 먹기, 영양소 파괴가 최소화되고요. 육류, 해산물, 각종 채소와 버섯, 두부, 만두, 면까지 안 되는 재료가 없죠.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겨울철 고영양식 품을 섭취할 수 있는 일종의 보양식이라는 하나의 육수에 각자 취향에 맞는 재료를 골라 먹는 방식. 공동체를 중시하면서도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는 중국 문화의 특성이 깃들어 있는 모습으로도 해석되기도 하죠. 땅덩어리가 넓은 중국답게 지역별로 특색 있는 허거들이 많지만요. 근본은 충칭식 허거입니다. 하이디라오 허거 등 중국 전역의 10대 허거 프랜차이즈 대부분이 충칭에 본점을 두고 있을 정도. 충칭식 허거는 중국 4대 요리 가운데 스촨 계열의 음식으로 얼얼하게 매운 마라맛이 특징입니다. 춥고 습한 기후에 충칭, 으슬으슬한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땀을 내는 음식 문화가 발전한 거라고. 세계 최대 규모의 허거 식당도 충칭에 있습니다. 기네스북에도 등재될 만큼 대륙의 스케일을 자랑하는데요. 산 전체가 마치 하나의 식당, 일명 허거산이라고 불리고요. 테이블 수만 700개, 동시에 6,000명의 식사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허거하면 떠오르는 것, 두 색깔로 나뉜 냄비 아닐까요? 한쪽에는 뽀얀 백탕이, 다른 한쪽에는 빨간 홍탕이 담겨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이걸 원앙탕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한 쌍의 사이 좋은 원앙 같다는 것. 사실 과거에는 커다란 냄비 하나를 쓰는 게 일반적이었지만요. 시간이 흐르며 소비자의 요구가 점점 다양해졌고요. 서로 다른 취향의 일행도 함께 허거를 즐길 수 있게 개발된 거죠. 원앙탕을 넘어 9칸, 12칸 등 여러 칸이 나뉘어진 형태도 요즘 인기 있는 허거 스타일이라고. 허거는 그 자체로도 맛있지만 소스가 생명인 거 다들 아시죠? 자신만의 비율로 직접 배합해 먹는 재미가 꽤 큰데요. 현지에서 가장 기본으로 꼽히는 소스는 참기름, 다진 마늘, 고수, 파를 섞은 기름장입니다. 기름이 가득 담긴 소스볼에 육수로 익힌 재료를 푹 찍어 먹기. 고소한 기름이 허거의 매운맛을 중화시켜준다고 하네요. 푸짐한 재료와 식욕을 자극하는 매콤한 육수까지 중독성 제대로인 허거. 추운 겨울 여럿이 함께 먹어야 더 맛있는 음식인 것 같네요. 중국에 살면 좋은 점, 과일이 싸고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 과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따로 없다는데요. 여기 겨울에만 먹는다는 과일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과일을 까맣게 얼려 먹는다는 사실 아셨나요? 사과, 감, 복숭아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기본은 배입니다. 바로 뚱리. 과일을 오랜 기간 신선하게 보존하기 어려웠던 과거, 뚱리는 추운 겨울 가정에서 먹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과일이었습니다. 주로 핑거리라는 품종의 배로 만드는데요. 사과와 배의 중간 맛으로 배보다는 과육이 단단하고 상큼한 편. 가을에 수확해서 얼려둔다고 하죠. 이렇게 하면 미생물의 번식을 막아 변질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검은 돌처럼 딱딱한 뚱리 어떻게 먹으면 될까요? 찬물에 담가 녹여서 건져 먹으면 됩니다. 겉껍질은 쫄깃하고 속은 상큼한 맛, 마치 얼린 샤베트를 먹는 느낌. 별미 중에 별미라는데요. 특히 겨울이 춥기로 유명한 동북 지역에서 즐겨 먹었습니다. 평균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기온, 시장에 줄지어 늘어선 좌판에서 얼린 과일을 판매하는데요. 도시 전체가 천연 냉장고라 한낮에도 녹을 염려가 없고요. 추위를 뚫고 많은 주민들이 찾아와 시장이 북적거린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겨울철 대표 과일인 귤. 중국에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먹기 딱 좋은 과일이 있습니다. 요즈. 자몽과 오렌지의 교배종으로 비타민C가 풍부해서 겨울부터 봄까지 즐겨 먹는 과일이자 간식인데요. 겨울이면 과일 가게마다 한쪽 벽면에 가득 쌓여있고요. 길가의 큰 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죠. 이거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귤의 20배 정도. 성인 머리 크기로 수박만한 사이즈를 자랑하는데요. 두껍고 단단한 겉껍질에 먼저 칼집을 내주고 힘을 주어 벗겨내면 속이 꽉 찬 과육이 드러나죠. 노란색에서 루비색까지 색이 진할수록 달콤한 맛이 강하다는데요. 귤과 달리 과육을 감싸고 있는 얇은 속껍질도 벗기고 알맹이만 쏙쏙 꺼내 먹으면 되죠. 첫 맛은 좀 밍숭맹숭할지 몰라도요. 오히려 진하지 않아 계속 먹어도 물리지 않죠. 또한 양이 많고 수분 함량이 높아서 손님들과 수다 떨면서 먹기 좋은 과일이라는데요. 향긋한 겉껍질도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마멀레이드 잼처럼 설탕에 절이거나 냄새 제거를 위해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되죠. 가격도 저렴합니다. 중국에서는 12안, 한화로 2,000원이면 구입할 수 있다는 요즈. 여러모로 사랑받는 이유가 있었네요.
중국 겨울여행의 묘미, 길거리 음식이 있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날 때면 차마 지나치지 못하고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는데요. 띠꽈피엔도 흔한 길거리 음식입니다. 고구마를 아주 얇게 썰어 튀기고 설탕가루를 뿌려낸 과자로 바삭하고 달달한 맛. 손이 자꾸 가는 게 중독성이 강하다고 하죠. 가정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어서 식용유에 튀긴 후 한 김 식혀 두고두고 먹는다는데요. 아이들은 과자처럼 먹고 어른들은 맥주 안주로 즐긴다고 하네요. 겨울철 중국 길거리 음식 중 최고를 뽑으라면 양꼬치를 빼놓을 수 없죠. 어디서나 사시사철 맛볼 수 있긴 하지만요. 추운 겨울 숯불에 온손을 녹여가며 양꼬치 구워 먹는 맛. 선자리에서 10개, 20개는 순삭이라고. 중국 거리에서 자주 보이는 빵이 있습니다. 중국식 호떡인 시엔빙. 미국 CNN 선정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빵 50가지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밀가루 반죽을 화덕에 납작하게 구워내기. 페스츄리 스타일로 16겹 정도를 정통으로 보고요. 한쪽에 듬뿍 뿌려진 참깨가 특징이죠.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짭짤하면서도 담백한 맛. 우리나라 호떡과는 또 다른 매력인데요. 또장이라는 뜨거운 콩물을 곁들이는 게 찰떡 조합이죠. 참깨를 뿌려 구운 시엔빙이 기본이긴 하지만 설탕이나 야채, 고기소가 들어간 다양한 종류의 시엔빙들이 있다고 하네요. 잼빙은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재미있는 길거리 음식입니다. 물레처럼 돌아가는 화로판 위에 녹두가루를 섞은 밀가루 반죽을 펴바른 후 달걀과 함께 붙여내고요. 햄과 야채 등 각종 속을 넣고 돌돌 말아 종이봉투에 담아 건네주죠. 이 잼빙의 역사 5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밥을 짓기 어려웠던 전쟁통, 병사들을 먹이기 위해 묽은 반죽으로 만든 요리가 잼빙의 시초라는 썰이 있죠. 중국 어디서든 맛볼 수 있지만 특히 잼빙으로 유명한 지역은 텐진입니다. 현재 텐진시에만 총 2000개 이상의 잼빙 가게가 영업 중이라는데요. 이 지역의 잼빙은 잼빙꿔즈라고 불립니다. 두껍고 길쭉한 밀가루 튀김인 꿔즈를 속재료로 쓰기 때문이라고. 맛은 어떨까요? 짭짤한 부침개 느낌. 간단한 한 끼 식사로도 좋아서 이른 아침부터 잼빙 노점 앞에 줄 서 있는 직장인과 학생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하네요. 겨울에 맛볼 수 있는 중국의 길거리 음식들 전부 다 맛있겠네요. 중국에는 겨울에 특히 맛있는 별미들이 있습니다. 먼저 양탕. 우리나라의 돼지국밥과 비슷한 음식으로 주재료는 돼지고기가 아닌 양입니다. 깊은 육수에 즉석에서 썰어낸 양고기와 양 선지, 양 머릿고기, 양의 위장이 가득 들어있죠. 의외로 양의 누린내가 나지 않고 맛있다는데요. 국밥과 가장 큰 차이점은 공깃밥이 아닌 빵을 곁들인다는 점, 그리고 식초나 고추기름을 풀면 새로운 맛의 국물이 된다고 하네요. 예로부터 양고기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보양식이라는 인식이 있어 겨울만 되면 거리 양탕 집들이 북적북적해진다고 하네요. 방장면은 중국 산시성의 국수 요리입니다. 산시성의 추운 겨울을 버티기 위해 먹던 음식으로 폭이 넓은 면발과 고춧가루를 많이 넣은 듯한 매운맛이 특징인데요. 과거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주식이었지만 현재는 중국 전역에서 즐겨 먹는 면 요리가 되었다고 하네요. 다른 지방에 비해 겨울이 긴 동북 지역에서는 가마솥 거해찜 같은 따뜻한 요리를 많이 먹습니다. 큰 가마솥에 감자, 배추, 옥수수, 중국 당면 등 여러가지 재료와 함께 우리에게는 낯선 식재료인 거위와 함께 끓여낸 요리, 그리고 가마솥 가장자리에 옥수수 반죽을 붙여주는데요. 빵이 구워지면 찜과 함께 곁들이면 되죠. 약한 불로 오래 끓여 풍미가 진한 요리, 특히 하얼빈 맥주와 아주 잘 어울린다고 하네요. 중국에서는 두부를 일부러 얼려 먹는 문화가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밖에 내놓아 단단히 언 두부를 서서히 해동시키기. 콩 단백질은 조직층으로 남고 수분이 빠지면서 스펀지 같은 형태가 되죠. 쫄깃쫄깃한 게 일반 두부와는 전혀 다른 맛. 국물을 잘 빨아들여 각종 요리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요. 그래서 허거 필수 재료가 되었다고 하네요. 냉면의 인기가 한풀 꺾이는 시기인 겨울. 중국은 다릅니다. 추운 겨울에도 냉면을 즐겨 먹는데요. 가오 렁미엔 냉면구이입니다. 철판에 계란물을 붓고 널쩍하게 핀 냉면을 물려 노릇노릇하게 굽습니다. 그 위에 특제 소스를 발라 각종 야채와 햄, 소시지를 넣은 다음 돌돌 말아 한입 크기로 잘라 그릇에 담아주죠. 새콤달콤한 맛에 말랑말랑한 식감인데요. 가오렁미엔은 90년대 말 중국의 한 학교 앞 노점에서 시작됐습니다. 냉면 면발을 튀겨달라는 학생의 요청. 튀김면에 매콤한 양념장을 슥 발라봤는데 의외로 너무 맛있는 거죠. 정식 메뉴로 등극하면서 중국 전역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고 하네요. 냉면구이 어떤 맛일지 궁금하네요. 중국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명절은 음력 1월 1일인 춘절입니다. 춘절 전후는 중국이 쉬어가는 시기, 우리나라보다 훨씬 길게 쉬는 게요. 땅덩어리가 큰 중국, 지역에 따라 자동차로도 며칠씩 걸리는 지역이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한 달 동안 가동을 중단하는 기업들도 있을 정도라는 4000여 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중국 최대의 명절. 춘절의 백미는 뭐니뭐니 해도 음식입니다. 도시로 흩어졌던 가족들이 고향에 모여 함께 식사를 하며 그동안 쌓인 회포를 풀곤 하죠. 특히 춘절 전날인 음력 12월 31일
7일에 먹는 식사인 연야반은 가장 중요한 행사입니다. 미처 참석하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여분의 밥그릇과 젓가락을 준비, 못 온 사람에 대해서도 예의와 애정을 표시하죠. 중국인들은 연야반을 위해 지출을 아끼지 않습니다. 음식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준비하는 편, 1년 중 가장 풍성하고 푸짐하게 차려내는데요. 집안의 여유를 은근히 과시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중국의 전통 만두 자오쯔를 빚으며 자정을 기다리는데요. 1월 1일 0시가 되면 자오쯔를 먹으며 새해를 축하하죠. 이렇게 하면 복이 몸속으로 들어온다는 믿음이 있다고 하네요. 새해 복을 점쳐보는 특별한 놀이도 있습니다. 자오쯔를 빚을 때 각각 동전과 대추를 숨겨두기, 동전이 들어있는 자오쯔를 먹는 사람에게는 새해 재물운이 따르고 대추를 먹는다면 길조가 든다고 믿죠. 지역마다 유명한 자오쯔들도 있는데요. 광둥성은 새우자오쯔, 산둥성은 삼치자오쯔, 후베이성은 금붕어 자오쯔를 즐겨 먹는다고 하네요. 탕위안은 우리나라의 떡국과 비슷한 떡탕입니다. 달달하고 고소한 탕위안, 쌀쌀한 날씨에 먹기 좋은 음식인데요. 뜨거운 물로 반죽한 찹쌀에 소를 넣어 새알심을 동글동글하게 빚어내기, 둥근 모양이 가족의 화목함을 상징하죠. 전통적인 탕위안에는 깨소가 들어가는 게 기본이지만 요즘에는 콩고물, 햄, 생선살 등 다양한 종류가 있고요. 알록달록한 귀여운 탕위안도 많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춘빙은 춘절부터 입춘까지 즐겨 먹는 전통 음식입니다. 야채와 고기를 얇게 구운 전병으로 예쁘게 감싼 요리. 원래는 월남쌈처럼 전병과 재료를 따로따로 담아 상에 내던 음식이었지만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쌈의 형태로 발전하게 됐죠. 곧 시작될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네요. 온 가족이 모여 새해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는 중국의 춘절 음식. 한 해를 맞이하는 마음은 전 세계 어디나 비슷한 것 같네요. 추워질수록 더욱 풍성해지는 중국의 겨울 음식 문화. 갑자기 허거 땡기네요. 마무리. 아직 신기한 중국 음식 문화 2탄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봅시. 당나귀?